잘들 지내셨습니까? 나무마다 꽃과 새 잎을 펼쳐내는 이런 봄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의 한순간을 우리는 이와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년에 있어 가지고 모여서 얘기한다는 건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여기 나오실 때 큰맘 먹고 바쁜 일도 집안에 있을 텐데 좀 또 일요일 날 가족들과 쉴 텐데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시고 저도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이런 만남이 그 마음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하고 듣는 쪽에서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흔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끼리도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귓등으로 넘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영혼의 메아리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기가 바로 21세기입니다. 20세기와 크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보 매체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인터넷이 활기를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와 접속을 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세태예요. 20세기와 크게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이 모방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유행의 범죄가 발생하면 꼭 그것과 같이 재현하는 일이 흔하다고 해요. 고속도로 아파트를 배관 타고 올라가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범죄만이 아닙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꼭 모방을 합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명심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의식의 필름처럼 새겨요. 우리가 어린 시절 저질렀던 일, 좋은 일이든 언짢은 일이든 그게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경험한 일들은 필름에 내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을 이룹니다. 이 잠재의식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업의 파장, 카르마의 파장이에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론에서는 이 점을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것이 것을 오식이라고 해요. 감수작용입니다. 그 다음이 제육의식, 분별작용이에요. 눈은 분명히 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이 분별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제육의식이 분별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제칠식, 말라식이라 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에요. 자아의식이자 자아를 갈무리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제8식, 종자식이라 불리는 이것은 생명활동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 것이 이 종자식에 내장됩니다. 이 씨앗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현실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 것들은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장됩니다. 그것이 업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하면 이것이 훈습이 됩니다. 향기 속에 젖듯이 마음이 스며들어요. 이걸 훈습이라 그래요.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적인 삶을 이루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기 의지대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그게 바로 답입니다. 어떤 순간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그 순간에 쉽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풍진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쏟아놓고 삽니다.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노후 대책이 어떻다 앞날이 걱정된다면서 겁을 먹고 근심과 걱정을 미리 당겨 써서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인간으로서의 기상을 지니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꼭 할 말만 아껴가며 적게 말하고 시시한 생각은 제쳐두고 삶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인간으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에 다들 꽃처럼 활짝 열리십시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산과 들에는 초록이 물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펼쳐내는 이 눈부신 봄날,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몹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이는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개체로 보면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친한 이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은 생명의 존엄성이 크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위계를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던 농경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씨를 뿌려서 새싹이 돋고 또 어린 싹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이 함께 움트는 게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멀리하고 도시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말라져서 인간의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소득은 훨씬 많고 가전제품도 많고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인성은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 훨씬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인간을 해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 육신은 흉기로 살해할 수 있지만 생명의 근원인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을 죽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어울려 함께 살아갑니다. 균형과 조화, 그것이 생명의 연결고리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태계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허물어지고 파헤쳐져 우리 국토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 인자생물과 자연을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토는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허물고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나 권력을 가지고도 이 땅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대대로 이어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이고 뼈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살다 갈 땅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신성한 터전입니다. 이런 땅에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독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와 관광을 위해서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몇 퍼센트의 경제 논리에 의해 이 신성한 국토를 유린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망령된 생각입니다. 물류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이고 관광이란 눈으로 보고 즐기고 소비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국토를 파헤치겠다는 생각은 결코 타당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이미 물류와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산의 터널을 뚫고 다리를 허물고 운하를 판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자연 파괴적인 발상입니다. 서울 마이너스 부산 사이의 바닷길도 실제로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도 운영이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운하를 만들어 경제성을 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운하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도 물류 기능을 철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운하 사업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운하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발 사업을 통해 땅값이 오르는 것에 관심 있는 투기꾼들, 그리고 공사를 수주하려는 일부 건설업자들일 뿐입니다. 벌써부터 운하 예정 지역에서는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공사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건설업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 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운하를 만든다고 하면서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인공적으로 막아놓고 강변에 콘크리트를 덮고 제방을 쌓으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강이 아닙니다. 더구나 갈수록 잦아지는 국지성 호우는 이렇게 토막난 각 구간의 강들이 범람을 일으켜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플로리다 운하가 완공되자마자 홍수가 범람하여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하가 가진 위험한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운하는 항상 물을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 그 물이 흘러나갈 통로가 없어서 당연히 범람합니다. 또 운하가 가뭄을 막아준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운하는 항상 수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원할 때 물을 빼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럴듯한 이미지 그림과 말로 순진한 지역 주민들을 속여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 욕망을 자극해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고 그 틈을 타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 수단입니다. 예전에 부산이 세계적인 항구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식의 환상을 심어준 것도 비열한 속임수입니다.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뉴타운이 곧 개발될 것이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의 공약과 개발 사업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며 자연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그나마 기존에 있던 개천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멀쩡한 우리 국토를 허물고 파헤치고 도랑을 내서 완전히 파괴하는 반자연적이고 무모한 계획입니다. 또 운하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주장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운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불친절함, 높은 물가, 언어 소통 부족 때문입니다. 제주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데 음식값을 포함한 물가가 너무 비싸고 외국인들이 오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대접도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운하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기왕에 있는 관광 자원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새로 운하를 만들어서 관광을 발전시키겠다는 주장은 허황된 환상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내년 4월에 착공해서 대통령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졸속 행정과 무리한 계획은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무모한 일이 우리 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정권과 함께 국토를 파괴한 공범이 될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한 많은 양식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대부분이 환경과 생명, 미래 세대를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을 앓으면서 느낀 몇 가지 소감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나 죽습니다. 크게 병을 앓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해도 크게 앓으면 토하고 헛구역질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며칠씩 단식 상태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때 이웃에선 저를 보고 부처님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말랐던 겁니다. 체중이 50kg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복은 되었지만 그때부터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충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인간관계 아닙니까? 가족 간의 관계, 직장 내의 관계, 관계가 늘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실천은 어렵지요. 이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다. 지금 이 살아있는 때에 나는 나를 비워야 하고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내 마음이 먼저 풀리고 그 울림은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상대도 마음을 풉니다. 이처럼 마음을 열고 살면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긍정적으로 반겨주고 받아들여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병마도 결국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삶의 과정입니다. 왜 내가 이런 병을 앓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인생학교입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고 그것이 우리 삶의 묘미입니다. 삶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찾는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열리고 잘못 쓰면 닫힙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고 고마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